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정말 고위공직자 출신 멋진 우리 강사 우리 박사님 교수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하신 대로 김수일 교수님 박사님이신데 박사님께서는 우선 학력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양력은 너무 많아서 소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책이 우리 박사님이 지으신 저서입니다. 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로 성공하기라는 책인데 이 책의 이 박사님 양력을 보니까 한참 소개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외교통상부 대사로 계셨고 그 다음에 이런 외교통상부에 통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오래 공직자로 근무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저도 TV에 봤습니다만 파격적으로 교수님 출신 이런 분들 중에서 동티모르 대사로 오셔가지고 대사님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과 교수님이시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고문님으로 계시고 또 부산외대 동양어 대학장님 그리고 경영대학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대사님을 만나서 책도 얻고 기념품도 받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당장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책을 우리 학교에 영어과 우리 리더 선생님께 이 책을 한번 보라고 드리니까 이 책을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교장선생님 이거 학부모님 특강이나 학생 특강 하셔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개이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 제가 말씀을 많이 하면 교수님 박사님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삼중융합 전공을 통해서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방법은 상당히 공감력이 있는 주제이시고 이것 말고도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부모님 계시니까 이 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하지만은 또 별다로 좋은 내용을 넣으셔서 오늘 영감 있고 감동적인 멋진 자녀 교육에 대한 명강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대사님 보시니까 키도 크시고 이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정말 젠틀맨이십니다. 영어도 잘하시고요.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어로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아나운서 수준이십니다. 아주 멋지신 미남 또 애국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교 부분에 힘쓰고 일하셨던 귀하신 대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서 한번 맞아주십시오. 아주 멋지십니다. 소개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부산의 서구 부산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인 함영고등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주말에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신 건데 뭔가 좀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글로벌 시대 성공적인 미래 준비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제하의 그 내용을 다룬 책들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불구하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그 학생들은 지금 20년, 30년 우리 세대의 그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히 다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인식은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는 지금은 좀 괜찮죠? 지금은 조금 많이 전원을 어디서 높여야 되나?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이렇게 시대가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이런 그 시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제 어떤 앞으로 이런 직업과 관련된 이런 환경들, 이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질서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나 또 이런 또 기성세대들이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자녀들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지를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참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문제를 중시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특히 약속이 있어서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그런데 운이 좋으면은 택시 기사가 이렇게 쇼컷을 이제 이렇게 지름길을 잘 아는 그런 기사를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이크를 한번 그래 지금 네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지름길을 잘 아는 기사를 만나면은 굉장히 행운이지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길을 이렇게 숏컷을 통해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지금 이 글로벌 시대의 목적지에 좀 더 경제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적어도 학부모들이 하셔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미래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목적지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이들로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겠지만은 변호사도 계시고
학부모들 중에서 그렇지만 그 학부모들 중에서 또 자기 아들도 또 변호사를 시키고 또 의사는 또 의사를 시키려고 또 하더라고. 아마 그거 해가지고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죠, 그지? 학생들에게 부모가 일단 살아봤으니까 이 괜찮은 직업이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끌어준단 말이야. 그것도 부모가 어떤 특정한 부모로서의 값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렇게 큰 그 수평선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큰 수평선에서 우리가 목격되는 것은 뭔가 글로벌 질서거든요. 이 글로벌 질서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호사가 아무리 직업이 지금까지는 좋았고 또 의사가 지금까지 좋았다 하더라도 아마 학부모들이 의사나 변호사 학부모가 자기가 의사가 되고 또 자기가 지금 의사로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자녀들을 이 글로벌 시대에 의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은 그 의사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과거의 의사라 하더라도 지금 지금 이 글로벌 시대의 바람직한 의사상은 좀 다르다는 거야. 변호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제 부모들은 차원을 떠나서 글로벌 시대의 변호사는 과거의 디지털 시대의 변호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까지 지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지금은 이제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지적 재산권까지 이제 우리가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지적인 시장까지 서비스 업종까지 전부 이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외국에서 변호사들이 국제 변호사들이 이제 우리 변호사 업계에 지금 밀물같이 몰려오고 또 이제 의사들도 지금 이미 한 2년 전부터 의사들도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었어요. 의사들도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대의 의사와 글로벌 시대의 변호사는 가고 이제는 변호사도 영어에 너무 통하지 못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그런 외국에서 오는 변호사, 우리 변호사라는 것이 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법적인 소송이 생기면은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로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사소한 개인들이 소송 생기는 것은 우리는 적결심판이나 이런 걸로 끝나버리는 되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사실은 하고 있고 주로 변호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이 치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 몇 개씩은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변호사들의 큰 고객이에요. 우리 개인들이 고객이 되니까
삼성이나 뭐 이런 우리의 기업들이 뭐 애플사하고 법적 소송 붙고 하잖아요. 그런 이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의 가장 큰 그런 시한들 이제 국제 분쟁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시대는 많으니까 지금의 글로벌 시대의 변호사는 이런 분쟁을 영어로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된다. 우리 과거의 변호사들 뭐 영어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료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환자들을 유치를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은 의료가 가포화 상태니까 이제 해외에서 환자들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는 지금의 의사는 우리 아버지 때 의사들하고는 이 글로벌 시대의 의사는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좀 능통해야지 의사가 대신 이 통역가를 뭐 옆에 두고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좀 환자하고 뭐 이렇게 긴밀한 소통도 교감도 안 되고 그렇죠? 경쟁력이 뒤지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관점에서 아무리 그런 아주 존경받고 고소득에 좋았던 직업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안주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지금 그림 요건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내가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전문가라서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고 그다음 뭐 빨리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이대 대통령. 그 다음에 막 그냥 쭉 올려버렸어요. 하나 더 올리실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여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년에 이제 여자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뽑았지. 인도네시아는 이미 2003년도에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학생들도 뭐 이제 과거와 달리 그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현 대통령이죠. 예, 그다음 쭉.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한국 경제 사절단들을 이제 인솔해서 라오스에 가서 제 옆에 중앙에 계신 분이 라오스 수상이고 저하고 예. 이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우리 부산의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였던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금사동의 선수촌에 명예 선수촌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이어서 있었던 아태 장애인 경기 대회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43개국이 대표단이 이제 머물었던 선수촌에 제가 책임자로 있었던데 제 옆에 있는 분은 아까 전 태국 수상이시고 그 밑에는 오늘날 이제 중국의 건대화를 선도한 덩소평 씨의 장남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주 고위층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좀 대물림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자원인데, 그래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이제 위해서 이제 제가 대사로 근무하던 이제 그 동티모르에서 우리 대표단들이 이제 오셔서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 지식경제부 장관이죠. 요분이 이제 LG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LG전자 그 회장으로 있는 구본준 회장이고, 그래 좀 올리시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한동안 이제 우리 그 남북 간의 대치 상태 때문에 그 가동을 멈췄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재개한 그 개성공단에 그 우리 지역 기업들 북한 여성들 우리 보면은 이제 좀 한국적으로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예. 주로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뭐 이제 이렇게 외국 정부 대표들하고 미국 대사죠. 예. 이건 제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나갈 때 이제 임명장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업무 보고하고 대통령께 이제 내외문하고, 제가 이제 뭐 해외 어떤 이제 뭐 유엔군 제가 그 근무하는 지역에 주둔하는 유엔군 이제 시찰하는 참. 예, 올려주시죠. 예, 예, 그 아까 그 저 다시 저 원고로 좀 이렇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예, 조금 더.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음으로 또 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이 시대라는 거는 그 지금 엄청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까 뭐 지금 뭐 변호사와 어떤 그 의사 직업,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런 그 방식과 어떤 자세로 그걸 했다가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 이 질서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뭔가, 오늘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우선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관과 인생관을 갖도록 이렇게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부모가 굳이 요구를 안 해도 스스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립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못하는 그런 거는 이런 것을 뚜렷하게 갖지 않는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명상, 그죠? 명상.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와의 그 셀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자꾸 하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이렇게 집 뒤에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산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자주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몸통 들어가가지고 내가 앉을 만한 자리가 하나 있었었는데, 어린 시절에 늘 거기 가서 내 자신과 둘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위가 이렇게 불러가면서 너 장래에 뭐가 될래? 이렇게 하고, 그거 되기 위해서 너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신에게 묻고, 그래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했잖아. 잘한 거야. 칭찬도 해주고, 또 뭐 열심히 안 했었을 때는 또 너 오늘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그 나태하게 해서 되겠어라고 꾸짖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고 또 책책하면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 보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자 근데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이면 옛날에 보면 그 왜 도 닦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깊은 자연 속에 가서 이제 도를 닦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렇게 자연 속에 그치?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이렇게 좀 엄숙해지고 또 진지해지고 이런 엄숙하고 진지해지는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이제 그 관련되는 이야기지만은 좀 이렇게 그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저 교훈을 크게 꿈을 꾸라 이런 그 교훈의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해 나오셨고 그래서 좀 꿈을 좀 크게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어떤 게 큰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논란의 여지도 많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좀 크다 하는 거는 이왕이면은 좀 뭐 이렇게 태어나서 좀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큰 그 어떤 영역에서 좀 기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 이게 큰 꿈이다 뭐 이렇게 보면 아마 틀리고 내 거만 나 혼자가 엔조이하고 그냥 뭐 식구들하고만 그냥 뭐 이렇게 손잡고 뭐 주말에 놀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아가서 또 좀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태어나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백화점 큰데 뭐 들고 다니고 외식집 큰데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어디 저 청와대 앞도 한번 들고 가보고 요즘 KTX 타면은 금방 가니까 국회 앞도 한번 들고 가고 그래서 그 청와대 앞에 이렇게 요즘 개방하거든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 뭐 그게 그 경비들이 전부 차렷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지나갈 때 엄숙한 존경을 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나도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경례도 받고 뭐 하는 저런 사람이 돼봤으면 생각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근데 자꾸 뭐 외식집이나 들고 다니고 뭐 이런데 뭐 가서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하면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 학교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기억하는데 교육감도 아니시고 교육장이 오셨어요. 저는 시골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교육장님께서 이제 우리 학교를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선생님들도 예의가 바르시잖아요. 그분을 얼마나 깍듯하게 모시고 정중하게 모시고 일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 교육자님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반장이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써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때 뭔가 찡하더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분이구나. 나도 커서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연하게 뭐가 되라 하는 걸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존경받는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뭐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들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래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연설하는 장면에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또 뭐 어디 운동 축구를 잘한다 하면은 어제 뭐 박지성 선수 왔었을 때 한번 데리고 가봐서 그 박지성이를 모델로 모델을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군인이 되고 싶다 하면은 뭐 3스타나 4스타가 근무하는 장소 스타가 되면은 그 스타가
그 집무하는 집무실에 그 건물에는 이 별이 투스타가 있는 데는 투스타 기가 별이 2개 그려진 기가 항상 개양이 되거든요. 사무실에도 그리고 또 투스타나 쓰리스타나 포스타가 나타났었을 때 거기 부하 직원들이 표하는 경위 어떤 그 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저 같은 이제 시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 함영동에 와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센터를 건립해서 이제 풀 뽑고 있거든요. 저는 풀 뽑고 이제는 모든 걸 꿈을 접고 이제는 풀 뽑고 나이가 들면 이제 꿈은 좀 접어야지 되고 욕심은 버려야지 되고 그 계속 그 나이 들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도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저는 지금도 요즘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제 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솔선수범하고 이제는 나이 들면은 그러나 좀 젊었을 때는 또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좀 높게 꿈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한 번씩 어디 저쪽에 국회를 가고 뭐 어디 저쪽에 뭐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간 나면 저쪽에 뭐 자천동에 삼복도로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 이런 데를 가보는 거야.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데 가서 오히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오히려 또 뭔가 하면 그 감사한 마음 이런 거를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과 자세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그 어떤 그런 자세와 또 이런 기백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애들에게는 너무 겸손과 뭐 어떤 너무 어떤 그 겸손이라든지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할 것도 아니냐 젊은이들 그건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하되 아이들에게는 너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여튼 간에 직업관과 인생관을 갖다가 아직 정립하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아까 이 환경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줘서 빨리 좀 정립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글로벌 질서에 의해서 이게 안정적인 지금은 이제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후쿠야마가 한 그 학자가 미국의 일본의 학자가 뭐 역사의 정원이라는 이제 책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은 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정된 지금 뭐 철밥 그릇이다 뭐 철밥통이다 뭐 이런 이제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도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의 의사, 변호사, 교수들도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PDF 파일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저 나이에도 뭐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이런 거 못하면 또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하면 이 함영동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내가 이제 외국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 이제는. 왜 그런가면 이제 미국 교수들도 우리 한국 교육계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우리 안방을 걔들이 이제 우리 안방을 개방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강의를 많이 하고 영어로 강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 이제는 그거는
교수로서 이제 글로벌 시대의 교수는 아니야. 그거는 과거의 교수지. 아무리 나이가 30대 교수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직업인들은 지금은 이와 같이 그 어떤 갖춰야 될 같은 교수였다 하더라도 같은 의사였다 하더라도 같은 그 변호사였더라도 글로벌 시대에서는 갖춰야 될 내용이 또 달리 있다 하는 글로벌 시대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안정적이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순간에 이걸 망할 수가 있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위로 올라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삶, 이런 직장 생활을 위한 이런 자산은 역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식 같은 거지. 지식만 아니라 이제 기술, 그죠? 기술, 기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하면은 이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안 한다고 보면 아마 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의 중요성이 왜 크냐 하는 걸 애하고 며칠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그것부터 먼저 깨닫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감나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흔히 공부만큼 또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가게가 기울어져 가지고 중학교 2학년부터 거의 혼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혼자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던가. 물론 주변에 많은 도움들도 있었었고 한데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 대학 다닐 때도 남들은 4년간 다녔는데 저는 8년간, 그러니까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돈 벌고 그래가지고 8년. 그래서 내가 또 우동 기술자 우동을 뽑아요. 또 손으로 이거 손으로 우동 뽑는 거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 중국집에 그 안에 주방은 엄청나게 더워요. 여름 같은 데는 말할 수도 없고. 그 땀이 얼마나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습하면은 이게 반죽하면 이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친다는 치면은 땅에도 이게 닿고 말이야.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다를 넣어야지 이제 소다를 넣어야지 노랗게 나잖아 비지기지. 소다를 넣어야지 이제 잘 이렇게 끊어지질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소다를 더 많이 넣으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메뉴판 중국집에 이런 게 인쇄해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국집에 일할 때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은 야 뽀이라고 해, 뽀이 일로 와봐, 뽀이 일로 가면은 손님이 너 여기 식당에 뭐 돼? 메뉴가 뭐 돼? 이러거든. 그럼 내가 이제 우동, 짜장, 간장, 짬뽕, 울면, 볶음밥, 오므라이스, 장국밥, 계란덮밥, 고기덮밥 지금까지도 해요. 입으로. 그럼 야 너 너무 빨라, 천천히 해봐. 우동, 짜장, 간짜장, 짬뽕, 울면, 볶음밥, 오므라이스, 장국밥, 계란덮밥, 고기덮밥.
그러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 내가 보니까. 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김도 팔아보고 또 비 오면은 저 지하도에서 우산도 많이 팔아서 우산 잘 팔려요. 여기에 비 올 때 지하철에 가가지고 우산 팔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잘 팔려요.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해봤는데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공부의 그 중요성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내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은 지금 뭐 제가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을 대표하고 또 외국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외국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또 존경받고 공부 좀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뭐 제가 뭐 크게 뭐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뭐 조금 더 하면은 그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이양하는 거 좀 열심히 더 하라 하는 그런 작은 것이 조금만 더 하라. 그래서 그 오늘 그 조선일보 아침에 제가 읽고 나오는데 그 우리 그 골프 선수 그 박 누구더라 지금 박인비가 그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해놓은 거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골프를 하려고 이제 티박스에 서서 이렇게 섰었대. 스타트하기 위해서 티박스에 이렇게 서서 서면은 막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렇더래.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누구를 초월한 최고의 이제 전 세계 랭킹 1위니까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이 그때 그 자기의 그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인비야 너는 그 잘하든 못하든 내 딸이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세계 1위가 됐다는 그 딜레마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가없는 사랑 이런 거 아이도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흠뻑 줘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부모님들이 자꾸 야단만 치지 말고 용기를 주고 자꾸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위로 좀 올려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옛날에 안 해본 게 이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뭐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옛날에는 두부도 골목에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흔들면서 팔고 김도 그랬어요. 김도 팔고 그랬었어요. 아까 중국집에도 그러니까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타나면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야 막 숨고 첫사랑 하던 내 그 여학생이 요즘 한 번씩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때 왜 나를 좀 안 사겠냐 물어보니까 너는 너무 가난해서 싫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조금 후회하는 듯 하더라고 말이야. 그 어떻게 뭐 사람이 그죠? 어떻게 압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내가 가난했던 게 축복이었다. 그렇게 난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크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국집에서 그 오이를 하고 그 길거리에서 김을 파는 소년이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도 되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지 않을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기 큰 거기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우리 인간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어느 누구나 이론에 예지 없이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 가장 지금까지 아주 적절한 그런 데피니션 해석을 내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어떤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행복은 다가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욕구는 뭐 물질적인 욕구, 그다음에 권력적인 욕구, 명예욕, 별게 다 있죠, 그지? 이성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제를 못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파멸을 만듭니다. 저는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함명동에 와서 풀 뽑고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김대사 당신 아직도 나이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경륜도 많이 쌓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지만 그런 얘기 일체 듣지 않고 엎드려서 풀만 뽑고 행복해진다. 행복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행복한 게 행복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욕구를 그런 욕구를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욕구의 노예가 되는 한은 우리 행복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난이 참 나는 축복이었다.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가난했다.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거나 이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행복을 못 느낄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또 사회적 지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부자냐, 부모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고위직에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특히 그거는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잖아요, 그렇지?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사람이 모두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파워를. 권력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완력이든지 힘을 누구나 남보다 강하게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힘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힘이 형성된다. 이렇게 엘빈 토플러는 얘기를 했어. 하나는 진짜 덩치가 크고 말이야 이렇게 이게 모술을 잘하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겁을 낸다는 거야. 그 사람도 또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 조직폭력배 문신해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좀 멈칫하지 그렇죠. 그런 머슬, 근육, 물리적인 힘, 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좀
또 하는 사람들 너무 그건 좀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부사 앞에 가면은 뭐 너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그렇다고 뭐 용돈도 타서 쓰지도 못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뭐 팁도 못 받으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약해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이 많으면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책을 저술한다든지 또 뭐 강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지식이 이제 하나의 만위로 돈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이제 이게 호환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이렇게 요인들인데 중요한 요인들인데 이 외에도 뭐 많이 있겠죠. 인품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으로 봐도 이 공부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지식이 이게 가장 민주적이다. 이거는 민주적이다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소년에게도 지식은 차별하지 않고 수일하고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미래가 있다. 이 지식이 저를 항상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백업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난한 집의 자녀는 아니면은 심지어 우리 보면은 뭐 좀 신체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신체적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차별을 하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지식에게 다가가면은 지식은 차별 안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또 굉장히 진짜 좋은 거죠. 민주적이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지식이 이거는 또 지식의 장점은 호혜적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가지고 나는 공부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와서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뭐 저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건물을 인도네시아 센터를 지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제 문화 그런 체험 공간으로 개방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나는 공부뿐이 안 했는데 공부하니까 돈도 생기고 출판을 해가지고 돈도 생기고 강연해서 돈도 생기고 또 직업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나를 또 정부 고문으로 위촉해서 거기서도 돈 주고 여기서도 돈 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호환이 되는 거야. 돈으로도 호환이 되고 또 내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 이래가지고 또 직책까지 주더란 말이야. 그 지위, 지식 아주 분야에 어떤 출중한 지식만 갖추면 모든 것이 이렇게 그것이 지식은 호혜적이라는 데 대해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수 중에서 가난한 교수다 이러면 바로 그건 뭔가 그건 엉터리 교수예요. 경제력이 있는 교수는 지금 이 지식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가난한 교수는 없겠지, 그렇지? 교수가 가난하다 하면 그 교수는 실력이 없는 교수야.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도 앞으로 지식만 갖추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할 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덕목에 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무엇보다 집념,
집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분야에 그 집념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뭐 심리 학자들이 아동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영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집중력을 길러주네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에 한번 몰입하게 되면은 그 아주 그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런 패션, 이런 열정, 이런 덕목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여러분들 인터넷도 들어가 보시고 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덕목은 보면 다 어떤 그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집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열정이 좀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히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위인전을 읽으면은 위인들의 특성은 보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위인들은 그 대충 뭐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충 뭐 어떤 자기 능력을 쌓았습니까? 그거 보면은 위인들은 어떤 그 과정에 보면은 성장 과정에 어떤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또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 특별한 어떤 책임감과 또 성실성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을 많이 읽히면 되겠다, 그죠? 위인전. 그래서 독일이 자랑하는 19세기 그 독일의 그 최고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도 그 역사는 반복된다 이랬거든요. 역사는 반복.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위인의 역사들, 위인이 살아온 성공의 역사도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그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도 전 집념, 그 다음에 이제 성실,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위인전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집념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고 또 성실하다. 그대로 자기가 해야 될 학습 공부에 대해서 성실하고 집념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그 성공적인 역사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지금도 늘 좀 보면은 좀 내가 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잠이 늘 부족해요. 평생을 거의 5시간 이상을 안 재우니까 내가 서서 못 자게 하니까. 내 안에는 적어도 세 개의 김수일이가 있거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몰아세우는 김수일이가 하나 있고, 또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되니까 조금 쉬어서 시험시험 해도 된다 하는 김수일이가 있고, 두 사람이 너무 막 세게 붙으니까 중간에서 또 심판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늘 이렇게 내 속에서 존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한 5시 되면은 제가 일어나서 뭐 하는가 하면은 아파트 베란다로 우선에 나가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고 이걸 다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움직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제가 14층인데 내려다 보면은 하단에 희미한 가로등만 불빛이 희미하게 고요 속에 이렇게 정적 속에 비치고 있고, 또 이렇게 떨그덕 하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수희 아저씨가 라면 끓여 먹고 이제 새벽에 라면 그릇 씹는 그 외에는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 책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새벽에도 새벽에도 또, 아니, 잘 때도 또 한두 시에서 잘 때도 또 베란다에 나가요. 나가서. 또, 그때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불이 몇 집에 켜져 있나. 나보다 아직까지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도, 비틀비틀 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하지만은 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대가 없는 꼭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또 평가. 오늘 너 하루 열심히 했다. 뭐는 잘했고. 뭔 또 몽땡이 칠까? 꾸질 거 꾸짖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하루를 또 정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위로 한번 올라오실까요? 예, 그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글을 다 들어보실 거예요. 책, 그죠? 그 책 사셔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이 주장이 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입증이 된 거.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에서 이제 음악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의 효과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입해서 보니까, 이 첼로를 시작한 대학 4학년, 첼로를 전공하는 대학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또 독일은 또 기하게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 수준의 이 연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국내적으로 통하는 수준의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중하위층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재주보다는 어떤 탤런트보다는 투자한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첼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한 10,000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만 한 3,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학교 3, 4학년 때 시작해도 10,000시간 채우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하루에 3시간 한다 해도 1년이면 1,000시간뿐이 안 되거든요. 1년에 하루에 3시간씩을 그 다음에 10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10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 없는 영상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면 10년은 안 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을 진짜 이제 우리가 20대 중반부터 시작한다 하면은 지금은 건강 100세 시대니까 10년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거지 이거를 못 하겠다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 오늘 박인비 선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또 감동적인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연습할 때 공을 많이 때리질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른 골프 선수들이 박인비는 연습 안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를 때리더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그냥 물갈이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이나 김연 피겨스케이터 그다음에 골프 선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한 1만 시간은 다 초과한 사람. 연속벌레.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시대의 이 직업은 이제는, 우리가 봤었을 때 특히 적성을 하여튼 간에 좀 이렇게 적성을 중시해야 돼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좀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성 너무 좀 광범위한 좀 모호한 문제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느냐, 과학을 잘하느냐, 생물을 잘하느냐, 화학을 잘하느냐, 피아노를 잘 치느냐, 공을 잘 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화학을 잘한다. 이러면 이제 그쪽 공대 쪽으로 가야 되겠죠. 화학 잘하는 애를 자꾸 어떤 변호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 이러면 수학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금융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어떤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러면 또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미술 쪽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적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 그 과목을 가지고 어떤 직업으로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든 경쟁력이 아주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 조금은 희귀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사실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주제였는데 좀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뤘지만은 사실은 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의 이 직업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산업 사회의 이 구조 변화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직업 세계 변천이라는 것이 산업 구조. 이 산업 구조가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전문화, 세분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전문화, 세분화. 그다음에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니고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사람들의 개성을 반영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량 생산 사용되는 옷 같은 건 잘 안 입으려고 하고 좀 특이한 것만 입으려고 하고 이러거든. 자기 개성을 이제 내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고 소품종으로 인한 대량 생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품종 여러 가지로 이제 소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고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하는 얘기가 세분화. 이제는 점점 더 직업도 세분화가 되거든요. 직업도. 그래서 지금 직업도 없었던 직업들이 많이 이런 만들고 애널리스트다, 정권 애널리스트다, 어떤 투자 애널리스트다,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카운턴트가 있고 호텔리어가 어떻고 그다음에 또 홈쇼핑 하는데 요즘 호스트 하면 돈 잘 번다 하다 옛날에 없었던 직업 글로벌 시대이지. 그리고 있었던 직업들이 또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산업 구조하고 산업 구조, 과학 기술의 변천과 함께 이런 것들이 직업의 이 변천도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먼저 깨어가지고 아이들을 이교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해 못 가요. 그래서 이공계를 가냐 뭐가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입시 설명회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좀 더 이런 근본적인 어떤 세계가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앞으로는 같은 변호사도 지금까지 변호사와 같은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학부형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글로벌 시대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 세분화 전문화가 되고 각 분야가 산업화다 이러니까 직업도 막 그렇게 됩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홈쇼핑 하는데 뭐 호스트가 있는가 하면 또 MD라는 것도 있잖아요. 머천다이죠. 그 홈쇼핑에 잘 팔릴 수 있는 그 상품을 또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MD라고 해요. MD. 굉장히 중요한 홈쇼핑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MD들이에요. 뭐 방송에도 뭐 PD도 있고 뭐 별의별 작가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죠? 자꾸 세분화 이제 이렇게 전문화돼요. 전문화라는 건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분야에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더 적성을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아주 푹 빠지게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앞으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교육계에서 그런 걸 반영을 잘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졸자의 비율이 전 인구 대비 63%라고 하니까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졸자 대졸 수준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하거든요. 이 교육에 반영이 안 되니까 학력은 높은데 거의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은 반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대. 이 교육의 문제가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서 어떻게 그 직장으로 이렇게 그거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렇게 미래 직업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미리 제시를 못해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운전수처럼 우리 길을 잘 아는 운전수가 우리를 막 약속 시간 쫓길 때 그 지름길을 위해서 싹 데려다 주면 굉장히 고마웠듯이 이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래서 아주 지금은 그리고 조금 희귀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 막 많이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쪽으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큰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그래요. 너 좀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너 그것뿐이 못했네 하고 그 뭔가 하면은 좀 희귀한 거를 좀 이렇게 선택해서 전공을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대박을 못 터뜨렸어요. 내가 그때는 뭐 그 옛날에 그 친구들은 너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해가지고 내 사정도 모르는 아이들은 미국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서 유학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좀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다. 근데 제가 뭐 가정 형편이 뭐 안 되니까 뭐 미국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박을 터뜨리려면 큰 무대, 일반적인 학문 모두가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큰 대박은 못 터뜨리지만은 그래도 남들이 잘 안 하는 분야라 해가지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밥 안 굶고 살았고 큰 대박은 못 터뜨렸죠. 조금 희귀하고 이 경쟁이 조금 덜한 부분, 블루오션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뭐 호스트라든지 호스트라는 것이 그 홈쇼핑에 나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막 그 사람들이거든요. 사회 보는 사람들, 호스트 같은 거 그런 것들에서 뭐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지금 새로운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저도 지금 잘 떠올리지 못하겠는데 애널리스트, 정권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고소득 직장인에도 불구하고 수학 같은 데 이런 데 좀 재주가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좀 희귀성 있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위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이 그 직업은 크게 두 차원에서 변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탕이 완전히 변하는 게 있고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 뭐 타자수나 뭐 그다음에 뭐 디지털 필름이라든지 또 트랜지스터 이 관련되는 교수들도 요즘은 뭐 인문학이 또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직장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변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인문학 쪽인데 저는 조금 변신을 가지고 이제 뭐 외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뭐 하면은 완전히 없어져요. 본질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학부모들은 아직 좀 젊으셔서 모르겠는데 저희들 저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기업체에 들어가면은 그 타이피스트들이 회사에 막 굉장히 많았거든요. 타이피스트들 타이프 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텔렉스 오퍼레이터도 있었고 또 버스에 또 차장들도 있었고 안내원들도 있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사회 제도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과학 기술이 변할 것인가. 지금 자동화되고 전부 막 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부들도 이런 제도의 질서, FTA 자유무역 질서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또 우리 농부들은 지금 상당한 농부들이 무장 해제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축산 분야라든지 그렇죠. 이런 제도 질서, 글로벌 질서, 제도, 무역 질서라든지 뭐 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변화. 사회 변화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사회 변화하면 특히 예를 들면은 요즘 그 뭐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가지고 남녀 여성의 성에 있어서 평등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오히려 남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 오히려 자기 자녀들이 이 젠더 이퀄리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 우리가 정부에서 그 고시 같은 걸 치보면 전부 외모시도 그러고 거의 뭐 60% 70%가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로 갔다 와도 어떤 그 여성의 또 사회적인 진출이 의식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당당해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사회에 진출.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 같은 거, 그다음에 인구 증가 이동,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서 생겨나는 직업이 있고 또 뭐 사회복지사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간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그 인구 증가나 이동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책에도 나오는 건 아니야. 내가 한번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강의 여러 개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분적인 변화, 변호사나 뭐 이런 변호사나 뭐 건축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이 글로벌 시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변화해야 돼. 이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는 이제는 최소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자기가 건축사든 교수든 변호사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심지어 자영업자도 글로벌 시대에는 초량에서 뭐 맥주 장사를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좀 됐단 말이야. 또 여기서 함영동에서 어떤 옷가게를 하더라도 요즘 함영동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백인도 보이고 흑인도 보이는데 영어로 좀 하고 하면 아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대에 이제 외국어는 특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차이점이 뭔가 하면 글로벌 시대에 모든 직업인들은 이제 이 모든 직업에 관계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옷가게라든지 레스토랑을 하든지 국내에서 뭐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외국어는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개발해 낸 건데 이 글로벌 시대의 최강의 지식 체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히 어떤 부분적인 분야의 변화 이거를 감안해서 이제 제가 개발한 것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어떤 자기 분야, 전공 분야, IT 기술자든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든 교사, 교수든 운동선수든 자기 분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외국어는 한 2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영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는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2외국어 영어 하나를 잘하는 것도 그러고 또 나아가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제2외국어까지 우리가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영어 하나만 하면 여러분 자녀 아이들은 제2외국어 하나를 더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글로벌 시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외교관들은 최소한 2개국, 3개국은 해야 돼. 그래야지 외교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이 우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에 지금 해외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양질의 좋은 취업 자리가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외대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과의 교수로 소속이 돼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우수한 선생님 교장선생님 계셔가지고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우수한 아이들이 아닌데 아까 희귀성 있는 인도네시아를 전공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체에 진출하는데 지금 한 학기에 한 40명 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취업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문제는 취업 기회의 퀄리티야. 이게 질이에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국내보다 월급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면은 숙식 같은 거는 거의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또 급료도 높은 데다가 숙식까지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 세이빙이 거의 월급의 거의 80~90%가 거의 세이빙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10년간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면 보통 들어오면 우리 제자들 보니까 아파트 하나씩 사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10년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하더라도 요즘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젊은 시절에 해외에 진출하면은 이 글로벌 마인드가 이제 배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 가서 어린 시절에 먼저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영어의 중요성이 필요하구나. 글로벌 시대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영어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보다 국내에 있는 애들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뒤에 보면은 외국에서 근무했던 아이들하고 국내에서 안주했던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측면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저개발된 그런 저개발 국가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약 그쪽 나라 국민들이 여기 계시면은 안 되는데 이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좀 나태하고 또 능력이 보면은 뭐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 외보다 좀 떨어져요. 좀 이렇게 막 착각지가 않고 뭐 정확하지가 않고 이 얘기는 뭔가면 우리가 그쪽에 나가면은 거의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한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누가 있다. 아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근황을 한번 들어보면 그쪽에 가가지고 뭐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국내에서 뭐 별로 별 볼 일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크게 성공한 경우들 더구나 볼 때 더 감동적이거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못 느끼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이 국민 간에도 수준 차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한국 국민과 저쪽에 우간다 국민 간의 능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국민들이거든. 이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수한 국민들이 국내에 만약에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직업이 없다든지 또 사업할 기회가 없다든지 이 글로벌 시대는 아까 외국어도 공부했겠다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해외로 진출. 그러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학원 중에서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수시 학원이 인기가 있다. 수시 학원 인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시 학원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고 학원에서 잘하는 건 뭔가 하면 전부 막그 해외로 요리사들을 수시 요리사들을 해외로 다 진출시켜가지고 특히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졸지에 뭐 해외 나가고 뭐맛 좋고 뭐 제대로 배웠겠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성공하는 거야. 졸지에 해외 나가서 큰 사업을 이 글로벌 시대가. 그게 이제는 진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철새처럼 철새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하잖아요. 철새. 그러니까 그런 철새와 같은 그런 어떤 지금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 글로벌 시대에 자기가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외를 가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꾸 좀 진취적인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좀 가급적이면은 이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자녀들을 좀 보내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떤 뭐 이런 의사, 약사, 변호사 뭐 이런 것도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없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아마 앞으로도 쉽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글로벌 시대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에 플러스 해가지고 외국어 지식이라든지 또 뭐 이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인테리어를 좀 시켜보려고 하니까 이 화명동에 있는 몇 사람은 이렇게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모델을 하는데 여기에 앞에 그런 좀 이렇게 하고 칸막이를 되게 좀 하고 이제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림을 좀 가져오라 이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입체적인 그림을 못 가지고 연필로 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뭐 많이 뭐 중앙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캐드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이게 뭐 완성한 후에 그 장면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으로 드로잉을 손으로 그려가지고 온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에 그대로 작업이 될 것인가. 내가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캐드 작업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온 건 내가 직접 이렇게 보고 원래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내 중에 그거하고 다르면은 또 이의제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 여기 인테리어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그런 어떤 캐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교수도 이제는 나이가 든 교수라도 뭐 PPT 자료도 만들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좀 이제 직업이는 과거에 달라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글로벌 시대의 인재라는 것은 뭐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 변화를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우아하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 변화에 대응해서는 안 되고 우아하고 능수능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 인재. 이게 글로벌 시대의 인재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인재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변화라는 게 국제 무역 질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학기술, 또 인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다측면적으로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지금 또 여기에서 선생님들도 없어졌던 직업 지금 진로 문제도 뭐 중시되니까 진로 담당 선생님도 좀 생기시고 막 이러잖아요. 보수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현재의 그 간섭이나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걸 가감히 버리고 또 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가 두서없이 내가 사실 이게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귀한 시간만 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혹이나 뭐 질문하실 사람이 있으시면 분이 있으시면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고등학생 시절 중에 좀 많이 어려웠던 점이나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있으시면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우리 학생처럼 키가 크고 운동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키가 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즈 나보고 가끔 동복서 있잖아. 조금 안 대표 나가고 술 먹으러 많이 근데 이제 그 청소년 시기니까
이 건전한 친구가 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경쟁자가 절대 아니야. 친구. 그 나도 일부러 거짓말로 친구들한테는 나 공부 안 해. 공부 잘 안 해. 오늘 계속 놀았어. 이래 했단 말이야. 근데 혼자 막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영고등학교에 학생들은 동반자 경쟁자 물론 이제 시험 칠 때 뭐 점수 부분 때문에 경쟁자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큰 차원의 친구의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가 삶을 나갈 때 이렇게 또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에 빠질 때 남이 누가나 그런 사건을 용기를 기운내라 하는 친구. 그다음에 함영고등학교의 전체적인 그런 건전한 이런 게 중요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중고등학교 사춘기라는 게 그때 정신을 갖춰보는 게 바람직한가. 친구 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건전한 친구가 나쁜 거 아니고 공만자니까 얼마나 가치도 물었어요. 요즘 관계 나는 이제 그때 오히려 내가 가난했던 거 이런 게 뭔데 아까 LG 폭포의 얘기처럼 내 혼자 난 학원은 못 갔지만 지식을 계속 구했으니까 방에 앉아 지식을 구하는데 학원은 안 가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엇도 안 가고 내가 되게 어렵지만 선생님들 수업 해주시고 아마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 들지만 교수님께서 워낙 강의를 잘했어서 학부모님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생동감 있고 유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수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 미처 공개적으로 못해서 착각해서 조금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 또 가까이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요거 마치는 집 화장실에 오시면 해팅 시간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모시고 소개해서 표현하시는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도움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